뭐 일제잔재 정산이라든지 이런 얘기랑도 연결이 될 문제가 그 탈진실의 시대, 포스트 트루스에 대한 고민이 요즘 많이 들거든요. 뭐 뉴라이트 세력들이 예전에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광범위하게 그 영향을 끼친지는 몰랐는데, 지금 보면은 어쨌든 새 정부가 출범하고 그때 사람들, MB맨과 검찰 사람들이 주축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뉴라이트 세력들도 여기저기 중요 보직에 많이 들어가 있는 게 현실인데, 그러면 그거에 맞는 결과물들이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향후 뭐 한 5년 10년 뒤쯤엔 또 이들이 무언가를 해놨을 그 씨앗들이 자라날 거고, 그걸 보면서도 참 우려가 많이 되는데, 뭐 유튜브라든지 커뮤니티 SNS 등을 통해서 워낙 많은 허위 조작 정보들이 퍼지고 있고, 지난번 편에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틀린 얘기였는데 저희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눈으로 본 게 아니니까 다양한 얘기들이, 그 상충하는 얘기들이 돌아다니면 뭘 믿어야 되냐, 그냥 이걸 다 정쟁화 시켜버리면 네 정치적으로 지금 네가 지지하는 쪽에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반대편엔 이런 얘기가 있어 라면서 마치 제가 그냥 진영 논리에 따라서 역사를 부정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고, 이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더욱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거기에 그래서 가장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탈진실이란 말은 영어의 post truth라는 말을 번역한 거죠. 그래서 원어가 영어나 서양어에 있다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이거는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현상이죠. 그리고 이걸 먼저 탈진실이라는 식으로 개념화하고 진단을 한 거는 서양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제 한국에서 그게 심각한 문제로 대두해 있는데, 우선 이 논의를 하는 데서 우리가 나는 굉장히 자랑스럽고 다양스럽게 생각해야 할 것은, 한국어에는요, 진실과 진리가 아직도 구별이 됩니다. 진리라고 할 때하고 진실이라고 할 때 이게 다르잖아요. 근데 truth란 말은 진리이기도 하고 진실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post truth라는 거니까 탈진실이라고 딱 이렇게 못 박는데, 그 사람들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우리가 다양스러운 점인데, 내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은 서양에서 탈진실의 시대가 오기 전에 이미 탈진리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이런 얘기가 조금 너무 거창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필요한 얘기라고 보는데요. 진리라 그러면은, 그러니까 사실하고 우리가 진실을 구별하잖아. 그냥 뭐 덮어놓고 팩트면 다 진실은 아니다. 하지만은 진실이라는 거하고 진리라고 하는 우리말로 했을 때, 진리라 그러면은 뭔가 우리가 일생을 바쳐서라도 헌신하고 존중해야 할 그런 걸 진리라고 그러고, 그 진리의 일부로서 진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서양에서는 그 진리라는 말이 점점점 힘을 잃고 진실로 축소된 시기가 꽤 오래됐습니다. 특히 과학을 우리가 진리 탐구라고 흔히들 말하지만은, 과학은 진리 탐구하는 게 과학의 임무가 아니에요. 과학은 진실을 탐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양에서는 이제 17세기의 과학혁명 이전부터 이게 쭉 계속되던 트렌드지만은, 과학이 발달되면서 과학적인 진실이 곧 진리인 것처럼 오인되는 그런 사태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할 때, 그게 맞는 말이냐 틀리는 말을 떠나서 그때 말하는 진리라는 건 진실이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길이나 생명하고 통하는 그런 차원의 어떤 진리. 근데 그 개념이 심지어는 기독교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신 그런 진리가 아니고, 뭐 예수가 하나님의 독생자였고 뭐 그걸 믿으면은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하는 이 명제의 진실성, 그게 마치 신앙의 척도처럼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큰 흐름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부 철학자들이나 생각하는 사람이, 야, 그 진실이 뭐 그렇게 절대적인 거 아니지 않냐. 그래서 소위 해체주의라는 사람 나오고, 포스트 모던한 여러 가지 나와가지고, 오히려 그런 진실에 얽매이지 않는 게 더 온당한 태도고, 더 현대적이고, 더 멋진 것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식의 진실이라는 게 당연히 해체돼야 할 그런 면모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 진실을 무시하는 뭔가 풍조가 더 힘을 받게 된 거고,
일단 그러고 나니까 이게 이제 수습불능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순전히 자기 사익 추구를 위해서 진실을 무시하고 그 하는 게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걸 극복하려면은 아까도 말했지만은 팩트 체크도 해야 되고 법적 대응도 해야 되고, 그런 노력을 내가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이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진리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데서 이런 게 벌어지지 않았냐. 그럼 우리가 지금 정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존중할 수 있는 진리는 무엇인가? 그 진리를 존중하는 마음의 일부로 진실을 위해서 싸우고 진실의 목숨을 걸어야 되고, 그래야지 진실만 말해주면은 세상이 바뀔 수 있는데, 이 목매한 민중들이 듣고도 못 알아듣는다. 네. 이거는 서구식 계몽주의의 엘리트 의식이죠. 그러니까 그건 해법이 안 되고, 민중들은 이제 그런 욕 먹고 나면 안 들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대응할 거냐. 불교 용어를 빌려서 이 탐진치를 이겨낼 수 있는 선한 마음, 선한 기운, 또 지금 쓰는 표현을 하면은 진리에 대한 헌신, 이런 거를 살리는 큰 작업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거 황 의사한테 묻고 싶은 건데, 황 의사는 당장에 뭐 유튜브를 통해서라든가, 그런 이제 진실을 지키는 작업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민주당이란 이런 데서 좀 온라인 팀을 만들고 뭐 무슨 대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도무지 안 움직인다고 이렇게 안타까워하는데, 그 얘기를 조금 더 해가지고 가령 민주당이면 민주당이 어떤 대응팀을 만들 수 있는지 그런 얘기도 좀 듣고 싶어요. 안 그래도 그 선생님 말씀 적극 공감하고 그런 방식으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포인트가, 진실을 사람들한테 알리면, 일종의 그러니까 팩트 체크만 하면, 이 소식을 접하면 사람들은 마음을 돌리고 민주당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 그게 일종의 또 계몽주의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 자체 팩트 자체가 의미가 없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거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걸로는 답이 없다 생각을 해서 제가 민주당에 합류를 했던 거거든요. 저는 그 예전에 프로게이머 시절에 잠깐 쉴 때 인터넷 커뮤니티를 들어가고, 그 인터넷 온라인 여론의 중요성을 뒤늦게 깨달은 이명박 측에서 뭐 각종 심리전, 뭐 국정원까지 동원해서 댓글 부대 작업도 하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커뮤니티 게시글이 올라오고 그걸 보는데 자연스럽게 정치 얘기가 녹아 들어가 있고, 거기에 댓글들 달린 거 보니까 대부분 비슷한 생각을 하는구나. 언론을 보면 언론에도 비슷한 식으로 뭐 댓글이 달려 있고 언론 보도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의 여론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누군가가 와서 저한테 팩트를, 그러니까 그 진실이라고 하는 얘기를 전해도 나한테 그런 거 강요하지 마라,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던 딱 그 경험을 제가 가진 입장에서, 지금 방식대로만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한 축으로는 진실을 계속 전해야 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온라인에서 여론이 지금 어떤 식으로 전해지고 있는지, 단순히 이건 팩트의 영역만이 아니고 대중들이 지금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는 10대들을 주로 만나서 강의를 다니는 이유가, 초중고등학생들이 지금 어디서 여론을 형성하고 있고, 정보 전달은 그럼 어디를 통해서 접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주 가는 플랫폼이 어디고 왜 거기에 많이 가 있는지, 좀 문화적인 요소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종합적으로 민주당 안에 뭐 싱크탱크 같은 걸 통해서, 원래는 민주연구원을 통해서 이걸 제안도 하고, 그래서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교육, 뭐 언론 정상화, 온라인 커뮤니티 모니터링도 하고, 때로는 일부 그 과도한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선 법적 대응도 하고, 이게 여러 가지 축을 한 군데에서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다 분산돼 있고 그마저도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걸 좀 정리해서 의견을 전하려고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안 계셔서 저도 그럼 참 무식하죠. 그냥 딱 그 어떻게 보면 그게 한편으로는 간편해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게 언제부터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소위 레가시 언론하고 그렇지 않은 뭐 유튜브나 이런 거하고는 무슨 계급 차이처럼 어떻게 생겨버렸어요. 예. 그래서 소위 진보적인 언론도 자기들 레거시 언론이라는 점에서는 조선일보나 뭐 같은 편이고, 네네. 쟤들은 그냥 언론 기본 훈련도 잘 안 갖춘 애들이 멋대로 떠드는 거다. 그 중에는 아주 나쁜 놈들도 있고 괜찮은 애들도 있지만은 걔들하고 우리하고는 딴 세상이다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가령 특정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데예요. 그래서 다른 데서 어디서 특정을 했는데 그걸 못 쓰면 이제 소위 낙정을 했다 그래가지고 데스크한테 깨지고 그러는데, 진짜 중요한 특정을 유튜브에서 했을 때 태연해요. 그리고 팔로우업도 안 해. 예. 그런 것이
언론인들 자신이 그러니까 네. 국회의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 어떻겠어요. 아까 내가 언론만 보고서 그 사람들이 정치한다 그랬는데 네. 언론 중에서도 주로 레가시 언론을 보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죠. 예. 그러니까 확실히 정말 공감 많이 가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언론에 나온 얘기잖아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서로 뭐 부끄럼 없이 서로 얘기를 나누는데 뭐 어떤 유튜브에서 나온 얘기잖아면 마치 본인이 품위도 낮아지고 뭔가 마치 막 찌라시 보고 얘기하는 것처럼 인식을 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은 뭐 레거시가 낫다 뉴미디어가 낫다 이 영역이 아니라 그냥 그 안에서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냥 뭐 받아쓰기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진짜 그 레거시 미디어는 커거 유튜버들 이렇게 깔보는 게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세상이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고 여의도에서 조금만 벗어나서 보면 10대 학생들 중에는 예전에야 대기업 입사하고 뭐 정말 성공한 인생이다 뭐 이런 인식을 갖고 있었다면 지금 학생들이랑 얘기를 나눠보면 뭐 각자 뭐 공무원을 준비하는 친구도 있고 뭐 다양하게 나뉘어 있지만 소위 말하는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다. 그게 뭐 유튜버가 될 수도 있고 아프리카 TV 뭐 BJ가 될 수도 있고 한데 왜 그러냐라고 들여다봤을 때는 기존에 있었던 그 질서에 따르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재미있고 친구들하고 떠들고 노는데 그걸 보면서 부러워하기도 하고 또 돈과 뭐 인기를 누린다. 이게 지금 학생들 사이에서 파다하게 퍼져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 뉴미디어에 대해서는 그냥 한 줌이다. 보잘것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너무 믹스매치 아닌가. 그 간극을 어떻게 좁힐까를 고민하다가 여기서 가교 역할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뛰어들었는데 확실히 생각만큼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탈진실의 시대를 좀 여쭤봤습니다. 옛날 독재 시대에는 민주당이 민주전선이라는 기관지를 발행했잖아요. 신문에서 야당 기사 워낙 안 내주니까 자기들이 당 기관지를 만들어서 뿌렸어요. 그리고 상당한 역할을 했죠, 그게.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도 없고 당에서 뭐라 그러면 되게 조그맣게라도 실어줍니다, 그거는. 거기다가 이제 지금 종이매체 시대가 아니니까. 그렇다고 그걸 인터넷 민주전선 같은 걸 만드느냐. 그것도 지금 민주당이 그런 거 만들어봤자 사람들 보지도 않을 것 같아요. 유튜브도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하는 유튜브라 그러면 뭐 많이 보겠어요. 오히려 안 보더라고요. 네, 오히려 안 보죠. 그래서 당에서 무슨 대응을 한다 그러면은 지금 황 의사 말대로 모니터링도 하고 뭐 해가지고 민주당의 국회의원이나 당직자들이 조중동을 좀 덜 보게 만드는 작업을 했는데 봅니다. 그거는 내가 생각에는 큰 돈이 드는 건 아니에요. 민주정책연구원에 지금 말하듯이 언론 대응팀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꼭 온라인 뉴스만이 아니고 조중동에는 오늘 아침에 뭐가 났습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해주고 온라인 커뮤니티도 중요한 걸 쭉 하면서 소위 그 극우 그것도 포함해가지고 다이제스트 만들어가지고 아침마다 출근하면 그걸 볼 수 있게 해주면은 그거를 보고서 조선일보 덜 보는 것만 해도 큰 기여가 되고 그렇게 되면은 확 넓혀가지고 오늘 중요한 유튜브 방송까지 해서 매일매일 좀 품이 들죠. 그러나 뭐 민주정책연구원 정도면은 하는 거 힘든 건 아니거든요. 마인드만 있으면. 제가 이게 진짜 놀란 게 그 정말 괜히 선생님 앞에 계셔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게 확실히 물리적으로 청년이라고 해서 뭐 청년 정신이고 이게 아니라 제가 그 당에다가 제안을 했던 게 딱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거였거든요. 뭐냐면 매일 언론 브리핑이나 여러 가지 언론 보도나 이런 거는 의원실에 올라가서 요거 모니터링 하는데 온라인 커뮤니티도 뭐 좀 진보적인 성향도 있을 거고 좀 아닌 쪽도 있을 건데 이거를 프로그램까지 하나 만들어서 제가 직접 이 안에다가 얘기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민주 인트라넷처럼 의원실에 보좌진 한 명만 좀 그냥 어느 정도만 숙지를 하면 뭐 예를 들어서 그 의원에 대한 이름을 검색하면 대형 커뮤니티들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비판을 하면 왜 비판하고 지지자들이 좋아하면 왜 좋아하는지 이것도 같이 올리면 그 사이에 교집합이 있다. 그 교집합은 제일 중요한 거니까 다 인지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나머지 격가지들은 지나가듯이 좀 보기만 해도 메시지 나올 때 이 사람이 아예 생각 없이 떠드는 게 아니구나 라는 정도만 돼도 많은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정치인들 다르게 볼 거다. 그 말씀하신 내용들을 일부 청년들을 제외하고는 관심을 안 가지는데 오히려 선생님께서 그걸 또 먼저 말씀하시니까 정말 놀랐습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황 의사 같이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정말 민주당을 장악해가지고 대표를 잘 뽑아야 돼요. 민주정책연구원이라는 건 이게 대표의 소관이거든. 원장 임명권도 그에게 있고 이런 말을 알아듣는 대표가 나와가지고 깨어있는 시민을 연구원장으로 선생님을 모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영상은 솔직히 뭐 촛불 시민들이 많이 보겠지만
현역에 있는 정치인들이 다 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정말로.